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자,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최고조의 더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쾌감도 최고는 아닙니다. 그래도 습하고 더운 그런 느낌이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또 가벼운 운동도 하시면서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 싼 팥빙수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팥빙수가 거의 한 만원, 만원 조금 못되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좋은 걸 발견해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하는 거지만 아주 싸고 또 양도 적고 그런 맛있는 팥빙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서 자주 먹습니다. 일석이조죠. 돈이 적어서 좋고 또 옛날 팥빙수 맛이 나서 좋고 그리고 양도 적어서 칼로리도 낮으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것을 찾아서 해보시면 이 여름을 좀 더 신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팥빙수 먹었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비싼 걸로 먹었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션은 이렇게 실제적인 힘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꾸준히 한 주에 하나씩 해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미션은 대화의 그 패턴과 그 다음에 대화의 양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 블로그에 이렇게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완전 열심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이상 대화를 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가 짝짝짝짝 박수 쳐 드립니다. 자, 저희 동네에도 금술이 좋은 부부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여름이 되면 세탁소가 되게 덥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스팀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뽀뽀하고 있어요. 정말 금술이 좋습니다. 뭐를 계속 뽀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부가 서로 친해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화의 시간을 많이 늘리시고 대화의 패턴을 잘 분석하셔서 여러분 부부들도 더 친해지는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안 친한 부부 있는 거 아시죠? 안 친한 부부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안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양을 먼저 늘려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화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패턴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그 배우자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대화의 패턴이었죠. 그 대화가 칭찬이기를 바랍니다. 장수하면서 백년해로하는 부부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말이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를 칭찬해 주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가치 있는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거나 겨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의 대화 패턴은 어떨까요? 욕입니다. 욕. 욕이고 비하고 그 다음에 화를 돋우는, 그리고 그 배우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의 패턴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년해로를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가치를 던지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최근에 그 감청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예,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뭐 자기들은 안 했다고 하고 또 야당에서는 했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게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CCTV로 다 찍습니다. 근데 그 CCTV를 찍은 내용을 자녀도 보고 그리고 부모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렇죠? 예, 감청의 효과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막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화가 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내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예, 왜요? 그걸 차분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대화의 그 패턴을 녹음해 보시면,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면 기록을 해 보시면 밤에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말했는지 아내한테 말했는지 한번 기록을 해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 패턴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보시고 또 패턴을 잘 관찰하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에 이제 이 사람이 이틀밖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책하죠. 아, 나는 이틀밖에 새벽 기도를 못했어. 와,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갔을 때 한번 이렇게 교회 새벽 기도 하러 나온 사람들을 한번 세어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틀이나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새벽 기도 한 거에 뭐죠? 만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한 5일을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말을 못한 거, 2번밖에 좋은 말을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아직 힘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완벽을 추구하면 오래 할 수 없다는 거야. 2번을 했으면 너무 잘한 겁니다. 아, 내가 2번을 했구나. 그거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 2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매일매일 많은 양의 칭찬과 가치 있는 말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내가 몇 번 했는지를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말의 패턴을 하다 보면 대화의 양도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몇 시간 이렇게 대화했다, 몇 분 대화했다, 어떤 내용으로 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 되는 부부입니다. 하나 되는 부부. 자, 지난주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인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될 때 신이 어떻게 해요? 최소 단위로 부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죠? 하나인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죄라는 게 들어오고 사람이 뭐죠? 불완전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런데 부부는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구로 따지자면 어떤 홈이
홈을 이렇게 잘 끼워 넣어 가지고 못질하지 않고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홈이 맞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잘 맞추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가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 되려고 노력해도 하나 될 수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늘 주제는 하나 되는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뭐죠?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내가 어떤 상황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 좋은 부부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적게 짧은 기간에 해결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기질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 MBTI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MBTI를 통해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저희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INTJ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ESFP,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밝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바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밝은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INTJ하고 ESFP는 서로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성품을 가진,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자, 제 기질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중에서도 상당히 이상만 쫓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지금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질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ESFP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주의자이고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을 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유형도 성숙하지 못하면 현실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잦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싸웠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제가 학생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돈에 관심이 없는 이상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혼 초에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돈 계산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못된 기질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상주의자니까 돈 계산을 할 때도 완전 이상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는 호주머니의 동전까지도 맞아야만,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만 하루의 돈 계산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10원짜리가 맞지 않으면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못하면 못 자면 상관이 없는데 아내도 잘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내가 한 번도 동전이 몇 개가 있는지 안 날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부부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부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아주 뭐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 얘기고, 이제 아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루 돈을 맞추고 이틀 돈을 맞추고 호주머니에 돈까지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며칠 몇 달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다 맞을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아내는 단 하루도 그 동전을 계산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도 대단하죠? 매일매일 돈을 맞춘 저도 대단하지만 하루도 돈을 안 맞추고 오는 우리 집사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떤 문제로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까? 예. 단 하루도 계산을 안 해왔다는 얘기는 뭐죠? 예.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의 말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그 말을 안 듣는데 저 같으면 그쵸?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 다 농담입니다. 근데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확실히 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다름에서 오는 거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다른 건데 그 너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무시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계속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그게 다르다는 것을 다름에서 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제가 아내를 괴롭혔던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뭐 제 인상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 정말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앞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목사하기 전에 이론 물리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물리학만 해도 이상하죠.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론 물리학자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괴상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론 물리를 하려면요 정상이면 못합니다. 정상이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잘 모르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면 제 성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저를 완전히 아는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때리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로도 아내를 괴롭히고 행동으로도 괴롭히고 생각으로도 아내를 결국 많이 때린 겁니다. 실제로 때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특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예. 그게 참 미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린 사람은 잠을 잘 못 자고 맞은 사람은 잘 잔다는 그 격언은 뭐냐면요.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때린 사람은 편히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특이해서 이론 물리학자라서 괴롭혔던 그 아내는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정말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참 괴롭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많이 다르니 또 인간이 그 다름 속에서 불완전하기까지 하니 어떻게 하나로 융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만 상하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결혼 3년차 때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고 결론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제 연어부부 같았으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이렇게 하는 말을 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안전장치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족쇄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이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족쇄입니다. 예. 저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말은 뭐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 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대화 자체가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는데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습니다. 그렇죠? 못 참습니다. 참는 것 같지만 결국 못 참습니다. 결혼해보면 압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혼도 못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럼 내가 당신한테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제일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절대 좋게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화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로 야단을 많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야단을 맞고 못해도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정당하게 화를 내든 정당하지 않든 화만 내면 집사람은 몸이 경직되고 몸이 아프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저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제가 화를 안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숨이 줄어드는 것 같고 심장이 쪼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사랑으로 화를 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화를 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저의 이 이상에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 저의 이상에 한 번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상적인 꿈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죠. 예.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얼마 기간 동안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한 번도 화를 안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아 보시면 됩니다. 한 12년 동안 화를 한 번도 내지 말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제 빨리 죽는다면 아마 그때 화를 내지 못해서 아마 빨리 죽을 겁니다. 그 정도로 화를 안 낸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오기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니까요.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오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반인하고 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화가 나서 화를 안 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나서 평안한 마음에서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내가 화를 안 내고 말 거다
이렇게 해서 화를 안 낸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과 싸우려고 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참으면서 너무 화를 참기가 어려워서 작정을 한 겁니다. 뭐라고 작정을 했냐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다. 덜 사랑하겠다. 이거 너무 사랑해서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화가 나는 건데 그냥 덜 사랑하고 말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제가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거리감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것이 건강한 거리감이라는 거죠. 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말이지만 남편을 아내를 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리감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이 거리감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 영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화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집사람에게 건강한 거리감으로 그 아내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주는 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12년, 13년을 이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기였던 뭐였던 아름답게 건강한 거리감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 13년, 12년 지났을 때 아내가 변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했는데 가정 세미나에서 이렇게 가정사역자들이나 이 상담가들이 강연을 할 때 들어보면 받아주고 참아주면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다는 아니고 아주 조금만 진실입니다. 여러분 12년 13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되는 거를 기대하지 않고 막연히 13년을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사역자들 상담가들은 잘 모르고 제 생각에는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아내는 다행히 변했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변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13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한 18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6년, 5년 동안 계속 하나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13년의 고통이 아무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정도로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13년을 참는 거는 정말 목숨과 바꿀 만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잊어버릴 정도로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죠? 예. 이제 전에 내는 그런 화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제가 내는 화입니다. 예전처럼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예. 그 화를 내고도 그냥 그 부분을 아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제 화를 접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 아내는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네, 화를 내는 과정에 있습니까? 화를 참는 과정에 있습니까? 다시 사랑하면서 화를 내는 과정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진단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뭐 블로그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이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연결을 해드리고 아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부부가 아내랑 저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 이제 삶의 목표가 하나로 고정이 됐겠죠? 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뭘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알리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상담 심리로 석사를 했고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박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아내는 직접적으로 이제 가정 사역을 하고 있고 더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육아와 학습과 또 가치관과 남자 여자의 이 역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바로잡게 하는 설교나 강의나 또 블로그 활동이나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온 게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적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내랑 남편이랑 대충 결혼을 했든 어거지로 결혼을 했든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든 그 배우자가 신이 정해준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신이 정해준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정신적인 병이나 구타나 도박이나 외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신이 정해준 가장 나에게 맞는, 홈이 맞는 그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랑 깊은 사랑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요? 금메달리스트가 놀면서 훈련하겠습니까? 엄청난, 정말로 생명과 바꿀 만큼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그래도요, 금메달 못 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금메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기쁘죠. 몇십 년의 노력과 아픔과 고난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이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노력이지만 근데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같이 드라마를 보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강의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같이 산책하는 일로 시작되는 겁니다. 또 같이 팥빙수를 먹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의 공통분모를 계속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대화의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부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부부의 축복입니다. 아시죠?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지 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답을 정하지 말고, 대화의 원칙이죠. 정하지 말고 배우자와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화해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부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충분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할 일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화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를 딱 정하셔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위와 찝찝함이 계속 이제 상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그 부부의 육체적인 하나됨, 육체적 연합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미나가 아니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히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